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제가 오늘 7 시리즈 시승을 했는데요. 주행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디자인 찍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차장에까지 와가지고 제가 디자인 리뷰를, 그래도 디자인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번에 진짜 키드니 그릴이 와이드해진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해서 램프가 하나로 아예 쫙 둘러지잖아요. 이게 진짜 밤이나 주차장에서 보면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옆쪽에 이렇게 램프가 주얼리처럼 또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주간주행등이고 아래쪽에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 모델, 이제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그냥 깔끔하게 바디랑 동일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이라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저거 M 스포츠 패키지구나,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이런 포인트가 딱 적용이 되어 있네요. 스포츠 패키지가 오히려 더 깔끔한 라인으로, 그러니까 BMW에서 많이 봤던 그런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탔던 일반 모델 휠이 조금 더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약간 전기차스러운 그런 휠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깔끔한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휠이 더 마음에 드실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스포티한 느낌을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모델 휠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에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앞쪽부터 뒤에 리어 쪽까지 완전 이렇게 선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더 길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 라인이나 이런 거는 간결하게 줄이고 뭔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게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저는 이 측면부랑 후면에서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후면에서는 원래 이 리어 램프가 조금 더 각진 느낌으로 BMW가 많이 적용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슬림한 느낌? 간결해진 느낌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는 오히려 좀 깔끔한 느낌이 많이 들죠. 그리고 얘도 지금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돼서 아래쪽에 좀 이렇게 더 스포티한 느낌, 고성능차 느낌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그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머플러나 이런 거는 따로 디자인적으로도 적용을 시켜두지 않았네요. 와, 아니 이렇게 문을 자동으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문이 열리고, 들어와서 브레이크 딱 밟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문이 닫히거든요. 뭔가 되게 대우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 뒷좌석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에 탄 모든 사람들이 좀 대우를 받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7 시리즈를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실내가 일단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이전 7 시리즈 모델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유독 작았어요. 5 시리즈보다도 작은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로 적용이 됐고,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파노라마로 들어간다고 해서 막 엄청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말은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근데 얘는 아래쪽에 이 램프 때문에 더 미래지향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램프가 경고 상황, 비상등 이렇게 켜거나 했을 때 아예 이렇게 좀 위급 상황을 운전자에게 좀 보기 쉽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터치로 이렇게 공조를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풍향을 조절할 때는 아래쪽에 이렇게 버튼이 또 숨겨져 있어요.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풍향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에어벤트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으면서도 좀 이제 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이용하기 쉽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좀 미래지향적인 차량들이 나오면은 막 터치를 해서 안쪽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 되게 좀 운전을 하면서 이용을 하기에는 조금 번거로운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클러스터에도 지금 이게 카메라가 그냥 바로 이렇게 클러스터에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행을 하면서 보니까 화질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을 보면 여기 컵홀더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가 안쪽으로 있고, 그리고 컵홀더가 뭔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다른 컵홀더와 다르게 이렇게 두 개로 아예 분리가 돼서 컵홀더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통은 그냥 하나를 열어서 두 개로 나뉘어져 있거나 하는데 얘는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되게 좀 특이하네요. 사실 이제 디자인이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기존 7 시리즈가 조금 중후한 매력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화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뻐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렇게 주얼리에 램프까지 막 반짝반짝 들어오고 하니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차의 매력은 이번에 2열이잖아요. 2열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열이 진짜 와, 되게 압도적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31인치가 넘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도어 쪽에 있는 터치 패드로 모든 거를, 뒷좌석에 있는 모든 걸 조절을 하는데 이것까지도 이제 접고 펴고 이런 것도 다 스크린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와, 이걸로 유튜브랑 넷플릭스 이런 것까지 보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화질이 그냥 대충 봐도 딱 좋은 게 느껴지시죠? 8K로 이걸 즐기면서 가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네요, 진짜. 아니 근데 어떻게 차량 가격이 500만 원밖에 안 오른 거지? 이번에 롱휠 베이스만 출시가 됐다고 하잖아요. 롱휠 베이스 기준으로 했을 때 5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더라고요. 근데 실내에 바뀐 거 보니까 진짜 대박이네요. 2열 시트는 이제 리클라이닝도 하실 수가 있고요. 선블라인드도 전동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 쇼퍼 드리븐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탄다라고 했을 때 되게 호사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뭔가 좀 회장님 차 하면은 너무 중후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되게 젊은 느낌, 감각적인 회장님이 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뒷좌석에 이 스크린이 진짜 이번에 대박이네요. 그냥 연식 변경만 돼도 사실 가격이 몇백만 원씩은 오르잖아요. 근데 이번에 진짜 신기술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올 여름에 이제 시승을 했을 때 기본 모델 기준으로 1억 6,800만 원 정도였고,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게 1억 7천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출시된 모델이 기본 모델 기준으로 1억 7,300만 원이더라고요. 한 500만 원 정도 상승이 된 건데 디자인도 이렇게 완전 달라졌고 뭐 주행 느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변했는데 500만 원밖에 인상이 안 됐다는 게,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사이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네시스를 탔을 때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도움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들지는 못했는데 얘는 진짜 내가 어느 차선으로 가고 있는지까지 얘가 잘 인식을 하고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길로 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화면으로 카메라에 바로 표시를 해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길을 안내를 해주고 아래쪽에 클러스터에도 보여주고 그리고 옆쪽에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까지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차선을 뭐 이렇게 변경하거나 할 때 몇 미터 뒤에서 변경을 한다, 뭐 그런 정보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쨌든 디스플레이 부분이 진짜 엄청 바뀐 것 같아요. 비상등도 그냥 하나 뭐 이렇게 따로 누르는 게 아니라 다 이어져 있는데 누르면은 그냥 이 램프 색깔이 아예 전체적으로 바뀌면서 좀 비상 상황이라는 거를 운전자가 되게 쉽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들어오네요. 아이오닉 6에도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되게 얇게 이제 램프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아, 맞다. BMW 차량들은 이렇게 제스처 컨트롤이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면서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지금 타고 있는 5 시리즈에는 그 기능을 꺼놨어요. 제가 뭐 친구랑 통화를 한다거나 할 때 계속 이렇게 팔을 막 움직이게 되니까 그 기능을 꺼놨는데 지금 계속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제스처 컨트롤이 작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놀랐던 게 오늘 이제
i7이랑 지금 타고 있는 이 모델이랑 740i 모델이랑 두 대 중에 한 대를 시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740i 가솔린 모델을 타고 있는데 진짜 전기차의 승차감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엄청 부드럽잖아요. 근데 부드럽지만 뭔가 단단하게 통통 튀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 부분만 싹 빠졌습니다. 진짜 승차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여름에 풀체인지 되기 직전에 그 7 시리즈를 탔을 때 그때도 승차감이 좋았거든요. 근데 한 단계 더 높은 급의 차를 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승차감이 굉장히 좋고, 승차감뿐만 아니라 정숙성도 되게 소음 차단이 잘 잡혀 있거든요. 가솔린 모델인데도 뭔가 엔진음이나 이런 게 거의 들리지 않고 내부 소음뿐만 아니라 외부 소음까지도 차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와, 밟을 때도, 엑셀 밟을 때도 어떻게 이렇게 매끈하게 나가지? 지금 고속도로여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진짜 부드럽게 나갑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이 그래픽으로 아예 카메라로 이제 도로 상황을 보여주니까 그냥 괜히 더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행을 할 때 제 차에는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 저는 그 타이어 공기압을 보면서 다니거든요. 그걸 틀어놓는 이유도 그냥 예뻐서 틀어놓고 다니는 건데, 얘는 이렇게 카메라로 화면을 보여주니까 너무 좋은데요? 되게 컴포트함에 초점이 맞춰진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차감도 되게 컴포트하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묵직한 느낌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가벼운 건 아닌데 스티어링 휠조차도 되게 컴포트해요. 말랑말랑하다고 해야 되나? 스티어링 휠도 되게 부드러운 편입니다. 와, 그리고 지금 엄청 급격한 코너를 돌고 있거든요. 근데 역시 BMW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안정감이 있어요. 뭔가 차체가 바깥으로 이렇게 휘어진다거나 막 그런 몸이 쏠리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고 정말 안정감 있게 코너를 빠져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풀체인지 되면서 380마력에 55토크 정도 되더라고요.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이런 파워트레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래서 그런지 진짜 이렇게 큰 차체를 몰고 있는데도 내가 큰 차를 운전한다는 느낌이 정말 안 들거든요. 컴팩트 SUV를 운전하는 것 같은 그 정도의 편안함으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차를 쇼퍼 드리븐으로도 탈 수가 있다는 거. 진짜 그게 이 차의 메리트인 것 같아요. 운전하기도 너무 편한 쇼퍼 드리븐으로 이용 가능한 차? 그 7 시리즈 이전 모델 시승할 때는 되게 차가 좀 크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제가 그때 주행 리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은 주행하기가 너무 편하고 되게 작은 차를 운전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와, 진짜 풀체인지가 됐구나, 그런 게 진짜 몸으로 확 느껴집니다. 그리고 얘가 에어 서스펜션도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진짜 뭐 방지턱이라든지 크랙이나 이런 데서 진짜 몸에 전해지는 충격이 정말 적은 것 같아요. 지금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바닥 징징 하면서 되게 이상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를 지날 때도 크게 저한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i7도 조만간 시승을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